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장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구는 906만원이고요. 마이너스 8만원입니다. 지금 계속 손실이 발생되고 있고 3월 달에는 수익 올린 날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손실이 발생되고 있고 그 코스트라니 투자법에 보면 책에 보면 수익을 올릴 때보다 손실이 발생했을 때 배우는 것이 더 많다, 이런 언급을 해놨습니다. 수익이 나면 내가 잘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복귀를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손실이 자꾸 생기면 왜 이렇게 손실이 생길까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돈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얻는 것이 많다, 뭐 이런 쪽으로 그 서술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그런 시기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1000만원을 시작해서 1100만원 위로 올라갔을 때는 그냥 이건 이제 내가 방법을 찾았다, 뭐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데요. 그때는 이제 배팅을 할 때도 자신 있게 막 하죠. 근데 이렇게 손실이 발생하면 뭐가 잘못됐을까 해서 이제 계속 곱씹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하루 자고 나면 급변해 버리기 때문에 주말까지 보내고 나면 다음 주 월요일이 어떻게 될지를 예상한다는 건 거의 뭐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그냥 시장 이야기보다는 현재 이제 심리 상태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8만원이고요. 일단은 제가 가진 종목에 대한 얘기를 간략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증시가 지금 보시면 좀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EU에 관세를 부과했는데 EU에서 미국산 위스키하고 여기에 이제 보복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유럽산 주류 전체 술, 포도주를 비롯한 모든 술에 다시 관세 부과 이렇게 하니까 이제 EU 쪽에서 그건 아닌 것 같다, 대화를 하자, 이렇게 이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은 앞으로 계속될 것 같아요. 이건 아마 구조적으로 미국이 무역 적자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미국이 적자가 계속 쌓이다 보면은 달러 찍어가지고 부채가 자꾸 늘어나는 이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한번 털긴 털어야 되는데 자존심 때문에 미국이라는 체면이 있지, 이걸 우리 지금 형편 어려우니까 좀 봐도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지금 입장상.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안 풀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거의 극단적인 어떤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닌가. 상대방한테 관세를 때려가지고 이건 너하고 우리하고 무역하는데 거래하는데 우리가 계속 손해보고 있다, 이거 좀 바로잡아라, 이걸 이제 관세 부과를 한 방 때리면 상대방이 가만 못 참죠. 그래서 이제 한 반격을 해봅니다. 보복 관세가 우리도 뭘 하겠다 이렇게 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받고 추가로 얼마 더까지 때립니다. 때리면 거기서 더 받을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이건 전에 초창기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계속 가가지고 누구든지 먼저 망할 때까지 계속 가보자 이렇게 하면 약한 쪽이 망하는데, 대체로 미국하고 거래를 하면 상대방이 약합니다. 미국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수입을 많이 하는 수입국가이기 때문에 무역을 하는데 미국에서 수입을 안 해버리면 답답해지는 건 상대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명 계좌 맺기로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 이런 방식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건 모든 부분에서 다 생길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캐나다하고 멕시코 먼저 한번 쳤고, 중국도 건드리고, 그 다음 이제 EU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다음 타켓 정도로 될 것 같고요. 지금 대통령 부재 중이라서 그나마 조금 순서가 뒤로 밀려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계속 될 것 같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정치가 출렁거리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지금 반복하게 되면, 처음에는 반복하면 불확실성 해가지고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이 생깁니다. 또 이런 일이 생길까 싶어서. 근데 계속 지켜보면 최악의 상황으로 가서 같이 죽자는 것까지 안 가고 해결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캐나다하고 미국도 그렇고 멕시코하고 미국도 그렇고 해결이 되죠, 거의. EU 쪽하고도 지금 처음 이제 한번 주고받았는데 여기서 또 대화로 풀릴 거라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관세 부과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안 주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출렁출렁거리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자꾸 출렁거리다 보면 이게 계속 따라서 출렁출렁 안 합니다. 어떤 일이 생겨갖고 빠지려고 그러다가 이거 좀 있으면 해결되더라 해갖고 덜 빠지고 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정을 찾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경기 어떤 흐름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어떤 파동으로 바뀌게 되겠죠. 지금은 워낙 단기간에 출렁거리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 파동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자리에서 출렁출렁을 많이 해버리니까 올라가는 흐름인지 내려가는 흐름인지 파악이 안 되는데, 이게 잔파동으로 계속 반복돼 버리면 큰 파동으로 지금 현재 오르는 구간인지 내려가는 구간인지 이게 보여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불확실한 부분이 자주 발생하면 그 불확실한 그 부분이 예측이 될 수 있는 불확실성 이렇게 돼가지고, 원래 뭐 시장은 불확실하니까요. 좀 더 그 안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는 반등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충 뭐 나스닥 지수가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보시면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비슷한 유형의 뭔가를 해가지고 급락하는 쭉 빠지는 이런 그림은 잘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계속 그 관세 이야기 나올 때마다 놀라서 빠졌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이 잔파당으로 이 패턴에서 그냥 옆으로 가든지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서서히 밀어 올리는 이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래쪽보다는 좀 느리게라도 출렁거리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올라가는 그림 쪽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시장이 별로 안 놀랍니다. 이제 미증시가 어제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보시면 별로 안 빠집니다. 그래서가 여기 정도에서 멈췄죠. 이건 이제 그 코스닥이 그냥 1.5% 올랐는데, 그래서가 이 정도 되는 거는 어제 그 선물 옵션 만기에 덜 내려왔던 부분을 오늘 그 대충 키 맞추기 하는 그런 느낌으로 해서 여기 서지 않았나 싶고, 요 정도에서 일단 뭐 위로 쭉 올라간다는 그런 그 생각도 안 들고, 밑으로 쭉 빠진다는 생각도 안 들고, 대충 요 선에서 출렁거리면서 매물을 소화하는 이런 과정을 거칠 것 같다. 길게 봤을 때는 이 악재는 밑으로 내려가는 악재가 아니고 단기적인 어떤 심리적인 효과 해서 그 크게 봤을 때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가 좀 덜 빠졌던 것 중에 또 하나는 미국 선물 지수가 상승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선물 지수가 장중에 거의 그 나스닥이 거의 한 0.9% 1%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미국이 지금 또 그 셧다운입니다. 그 정부 예산이 그 의회에서 통과 안 되면 그 월급 못 주고 막 이런 문제 생기죠. 이게 항상 이때 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협상하다가 안 되면 연장시키고 다시 또 뭐 재협상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셧다운 우려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상하원에서 이제 대충 뭐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한 가지 잠재되어 있던 악재가 해소되는 느낌. 이건 결국은 그 항상 해결이 되더라고요. 날짜가 지나도 급한 돈 먼저 다 집행을 하고 뒤에 해결하면은 그거 땡겨갖고 이제 몇 가지 주는 식으로 이렇게라도 되더라고요. 이게 안 돼가지고 미국 뭐 행정 자체가 정지돼 버리는 경우는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협상이 안 돼가지고 날짜까지 가서 안 돼가지고 연기되는 경우는 봤는데, 그 기간 동안에 임시 예산 뭐 이거 땡겨갖고 대충 해결하니까 이건 치명적인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게 해결돼 버리니까 하나의 잠재됐던 악재가 해소됐다 이런 느낌으로 반등 나오는 그림이고요. 이 또한 오늘 저녁에 장 열려봐야 합니다. 현재 선물 지수는 상승하는데 간밤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지금 워낙 뭐 시장 흐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반등할 것 같습니다. 이제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장중 특징주는 금 가격이 지금 3,000달러 돌파했다가 약간 내려왔는데 지금 3,000달러를 한번 찍었습니다. 사상 최고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로 금가격 관련주는 IT센하고 엘컴텍 두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엘컴텍 지금 별로 못 올라가죠. 오늘 일봉으로 보시면 갭으로 뜨죠. 당연히 금이 3,000달러 돌파했다니까 뜨는데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3,000달러에서 뭐 쭉쭉 올라갈 그림이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몽골에 강산 갖고 있다고 해서 이 회사가 뭐 큰 수익이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IT센도 마찬가지입니다. 금 거래소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올라갔었는데 뒤로 밀어버리죠. 그래서 이 부분은 IT센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보다도 그 감사보고서 제출 이 부분이 가장 더 크게 걸렸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는데 20일까지 제출을 알고 있는데요. 그때까지 제출이 되고 나면 호재로 작용하고, 아니면 웬만한 호재가 붙더라도 이거 만약에 감사의견 거절해갖고 거래 정지 뭐 이런 식의 어떤 패턴을 밟아버리면 쭉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 때문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미수 배팅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해제되는 그 시점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만약에 감사의견 그 제출해갖고 통과가 되면 그걸 호재로 해서 급등하는 그림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충 이 정도였고요. 그 다음 알래스카 주지사가 25일날 방한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알래스카 가스관 해가지고 그 대동스틸이 가장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 같습니다. 밀어 올리는 그림 나왔고요. 그다음 하이스틸 이거는 그 철강 같은 거 거래하는 판매하는 이런 쪽이다 보니까 얘도 그냥 가벼워서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요. 동양철관 얘도 하는데 얘는 지금 너무 부실해 놓으니까 못 따라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쪽은 조금 아닌 것 같고 뭐 대충 이런 느낌의 종목들 에어레인은 분리막 해가지고 가스원 할 때 필수로 들어가는 뭐 이런 게 있답니다. 탄소 포집 이런 종목에 속하는데 얘도 좀 밀리고 있죠. 그럼 넥스틸이 실질적인 철강 관련주인데 이게 어제 눌러놓고 오늘 다시 못 올라가 쉽게 못 올라가고 지금 계속 누르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종목이 실질적인 수혜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실질적인 수혜주니까 이 종목은 좀 길게 보는 관점으로 조금 조금씩 잡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알래스카 가스관은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 보니까 그 재료로 해서 움직였고 그다음 뭐 로봇 관련주라든가 그다음 그 전고체 배터리는 올라가다가 뒤로 밀렸네요. 꼬리 달고 그 이게 금요일이다 보니까 쉽게 못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불확실하니까 시장이 안정적이면 다음 주에 계속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홀딩하면 되는데 장 끝나갈 때쯤 되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다음 주에 만약에 급나가는 그림이 나오면 실컷 사놨다가 갭 하락에서 출발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 주식을 홀딩하기 상당히 어려운 시즌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연유로 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정도가 오늘 시장을 움직였던 종목이고 제가 가진 건 재건 관련주도 죄송합니다. 재건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그 같은 연유로 이 지금 눈치 보기 하고 있는 급락하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걸려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지금 어제부터 말씀드리는데 한 달 휴전을 제안했는데 러시아에서 이건 뭐 한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지금 액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 끌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 푸틴 대통령이 한 달 휴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건 동의한다. 휴전하는 거 오케이. 근데 디테일한 부분에서 구체적인 부분에서 완전한 종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고 휴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이 어렵다는 겁니다. 완전한 종전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막 복잡하기 때문에 그게 전제된 상황에서 휴전하자 이래버리니까 그걸 전제되려면 만나갖고 막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휴전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어느 정도 러시아가 원하는 푸틴 대통령이 제안하는 그 부분을 요구 조건을 들어주면 휴전하겠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미국 쪽으로 공을 넘겼죠. 우린 이런 상황이 되면 휴전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조건이 들어주고 오케이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오케이 하기 어려운 어떤 제안을 하면서 휴전엔 찬성한다. 이 조건 들어주면 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조건을 오케이 하고 들어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이제 머리를 썼다고 봐요. 나는 휴전 찬성한다. 반대 안 한다고 이제 외형적으로 보여주면서 자기가 요구하는 그 조건은 들어주기 쉽지 않은 걸로 해준다는 얘기는 그거 들어주려면 양보를 너무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못 들어주면 미국 쪽에서 답변이 안 왔다 이렇게 하면 이제 계속 그게 딜레이가 되겠죠. 그래서 시간을 쭉 끌면서 지금 공세를 하고 있으니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 이런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단기간에 승부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만큼 탄력이 안 나옵니다. 전진건설 로봇 이런 종목 뭐 쫙 치고 올라가던 이런 그림이 이제는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거의 뭐 휴전으로 가는 어떤 재료가 나와야만 급등할 수 있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고 개인적으로는 한 이틀 동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재건주에 너무 묶여가지고 할 듯 말 듯 하는 바람에 아예 아니었으면 그냥 털어버리면 되는데 할 듯 말 듯 하면서 여기에 너무 묶여가지고 계속 내려오는 이 재건 관련주가 뒤로 밀리고 있는 이 상황에 손실만 계속 생기고 있고 달리 다른 걸 해볼 수도 없는 다른 쪽에 뭔가 다른 종목 쪽으로 갈 수 있는 그 상황도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으로 지금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이 고민하다가 싹 다 틀어보고 현금화 다 시키고 잃어버린 건 손실난 돈은 손실난 거니까 다 손절해버리고 현금화 시킨 다음에 한 며칠 쉬었다가 새로운 테마 쪽으로 해서 매매를 바꿀까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종전하면 어떤 재건 관련주들이 올라갈 가능성 이쪽으로 해서 장비 관련 종목 이런 종목을 제가 지금 주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그 RS관 뭐 가스관 이런 거 해도 마찬가지로 장비가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건설 장비인데 지금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서 다 정리해 버린다는 거는 제가 매매하는 그 원 스타일의 근본이 흔들리는 그런 그러니까 어떠한 생각을 하고 매수를 했는데 그 생각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 종전이 안 된다든가 이런 어떤 반대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은 상황인데 이걸 그냥 손실 보고 있다 해서 그냥 이 상황에서 그냥 손절해 버리면 다음에 뭘 잡더라도 그런 그 약간만 손실이 생기면 또 손절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 여기에 걸려가지고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는 손절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제가 한 게 비중을 줄이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많이 줄었습니다. 대동교 40만원, 대부분 다 50만원씩으로 지금 다시 줄였어요. 줄이고 SG도 줄였고 한미글로벌은 지금 실적도 괜찮고 이건 그 다른 쪽도 보놓고 있어가지고 얘는 그냥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전진건설 로봇은 전체 중에 종전에서 가장 대장격인 종목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얘는 100만원 대장으로 가지고 있고 진성 TC는 그 건설장비 부품 쪽이니까 RS가 가스관 공사 이런 걸 하더라도 그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길게 보는 관점으로 홀딩 이렇게 잡았고요. 인프라코어는 마찬가지 굴착기 하고 뭐 이런 쪽이니까 얘도 이제 그 100만원 정도 해서 요렇게 정도를 그럼 이제 100만원 200, 300, 400, 500, 550만원이 현재 재건 관련주에 묶여있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진짜 가지고 있고 다음 주 가서 또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여기서 다시 반을 잘라 갖고 종목을 줄이는 게 아니고요. 반을 잘라 가지고 비중을 더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재건 관련주는 일단 길게 보고 전쟁이 끝 안 나고 계속 하는 전쟁은 없다고 봅니다. 뭐 3차 전으로 가지 않는다면 전쟁은 끝난다고 보니까 그대로 계속 비중을 줄이면서 요 종목들은 그대로 가져가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제 장중에 이걸 안 볼 생각입니다. 웬만하면. 이제까지는 올라가는가 싶었고 막 지켜봤는데 그거 보고 있으니까 스트레스만 쌓이고 그냥 얘들은 장투다 이런 느낌으로 그냥 봉인하는 느낌으로 이건 이제 금고 속에 넣었다 이런 느낌으로 그 생각해서 지우겠습니다. 그 망할 회사들은 아니라고 보니까 전부 다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이제 추가로 있는 종목 중에 사이버원이라는 종목 이거는 보안 쪽인데 이게 그 힘이 되게 없는 편이에요. 샌드랩보다 오히려 더 약해 보입니다. 근데 이 보안 관련주들도 좀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많이 쓰인다고 보거든요. 보안의 중요성 같은 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 보고 들어왔는데 당장 강하게 못 올라가니까 비중을 줄여가지고 이도 마찬가지로 50만원으로 맞췄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 홀딩 하겠다는 개념으로 줄여놨고요. ITC는 건강관련주인데 오늘 조금 올라가길래 비중을 좀 줄였습니다. 비중이 너무 커가지고 금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서 얘를 한 170만원 잡았는데 금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길래 비중을 확 줄여갖고 100만원을 줄였습니다. 이 종목이 오늘 반응이 좀 나와서 위로 한번 사줄 줄 알았는데 못 가니까 일단 비중 줄여서 100만원 정도. 이건 이제 감사보고서 제출할 때까지 100만원 정도 가져가자 이렇게 해서 잡고 그 다음 자동차 부품회가 실적 좋다고 잡았던 대원산업 얘는 아직까지 시세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시세는 살아서 있는데 힘이 너무 없어가지고 거래량도 너무 없고 그래서 이런 종목 붙들고 있는 것도 지금은 스트레스를 너무 주니까 웬만하면 다 잘라버리고 그 자동차 관련주도 지금 갈 듯 말 듯 하다가 힘이 별로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얘도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정리하고 현금을 213만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현재 이제 906만원인데요. 손실은 좀 생겼지만 그 손실 난 거 복구하려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더 조바심만 생기고 스트레스가 심해지니까 이건 이제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잃어버린 돈은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이건 내가 날린 돈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 다음 현 시점에서 출발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대충 그 종목들에 대해서 정비를 했으니까요. 이대로 해서 이제 만약에 상황이 좀 여의치 않다 싶으면 안 보고 그냥 컴퓨터 꺼놔버리고 차라리 뭐 산책을 가거나 좀 쉬는 식으로
이게 시장이 지금 혼란스러운데 잃어버린 돈을 찾기 위해서 계속 뛰어드니까 잦은 매매로 인한 조금의 손실이 자꾸 생기니까요. 그렇게 할 바에야 그냥 안 해버리고 확실한 변화가 생기는 어떤 그런 흐름이 나올 때 그때 현금 가지고 또 새로운 종목을 잡는 뭐 이런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며칠 사이에 힘은 들었지만 이 힘든 부분으로 인해서 발을 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거의 안정이 다 됐고 너무 이 손실나고 하는 이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까 또 삶이 약간 피폐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어차피 매매라는 것도 돈을 벌기 위한 건데 돈을 벌면 즐겁게 살기 위한 그 최종적인 목표가 그쪽이라고 봅니다. 근데 즐겁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벌려 그러는데 돈 벌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이건 그 안 맞죠 앞뒤가. 그래서 스트레스 덜 받고 돈을 적게 벌자 이런 식으로 마음을 비우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장이 조금 안정될 때까지는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는 그런 자세로 임할 생각입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최근 들어서 계속 지금 뭐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나름 열심히는 했지만 뭐 안 되는 건 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그 이 세력들이 막 땡겨 올리고 하는 여기에 조금 그 짜증도 났습니다. 그러니까 막 매수해갖고 끌어올리면 올라가 버리고 쭉 팔면 내려가 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세력 마음처럼 느껴진단 말입니다. 쫙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따라갔다가 이 분봉으로 봐도 그런 현상이 생기죠. 이거 알래스카 가스관 해가지고 막 올라가니까 따라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고 나면 멈추고 나서 뒤로 밀리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밀려버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또 얼마 먹지도 못하고 고민하다가 쭉 빠지면 손절 뭐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이 좋으면 올라가는 종목들이 꾸준하게 그냥 올라갈 수가 있는데 시장이 안 좋으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반복하기 때문에 계속 홀딩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실력이 부족한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잘 마무리했고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 중심으로 해서 한 발 물러서서 좀 여유롭게 지켜보는 그런 자세로 매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이것으로 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